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기농 식품이 더 좋은가입니다. 유기농 식품 요새는 많이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슈퍼마켓에 가보면은요, 그 코너가 따로 있죠.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그 식품의 뭐 20%, 30% 이렇게 이제 점점 그 소비량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은요, 식품을 경작하는 방법입니다. 유기농 식품은 유기농법에 의해서 경작된 식품을 말하죠. 사실 20세기 이전에는요, 전부 다 유기농이었습니다. 네. 이 유기농이 아닌 것, 즉, 이제 이 산업성 경작, 이것은 이제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일이죠. 대규모 경작을 하려다 보니까요, 뭐를 사용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인조 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인조 농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비해서 그 이전을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유기농과 비슷한 말로 천연식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천연식품은 유기농 농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경작된 그 상태 그대로 먹겠다. 이게 이제 천연식품이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 처리나 조리를 하지 않은 상태. 요거를 천연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기농법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기농법의 기준은요, 크게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광의로는요,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지속 가능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경작지가 계속 경작을 해도 계속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경작하고 그 경작지가 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경작할 수가 없는 그런 걸로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작물도 경작을 하지만은 다른 것도 같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이 다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생물적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몇 종류만 거기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다양한 동식물군이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유기농법의 광의의 기준입니다. 예, 그러면 협의의 기준은 뭐겠어요? 네, 첫 번째가 인조비료, 인조농약을 쓰지 않는다. 네, 두 번째가 이것이 이제 육류의 경우에는요, 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학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그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 GMO 들어보셨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다시 말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협의의 유기농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농 식품, 네, 왜 살까요? 네, 사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당연한 이유겠죠. 첫 번째, 더 안전하다. 영양가가 좋다. 건강에 좋다. 칼로리가 낮다. 맛이 좋다. 네, 이런 이유를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환경에 좋다. 네, 아까 제가 그 광의로 지속 가능한 환경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기농을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기농을 그런 이유로 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적으로 동물 키우면은 동물한테는 자연적이지가 않죠. 네, 그런데 유기농을 하면은 이제 자연 그대로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키우라고 일부러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요, 가장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시킨 것들은요, 사실은 식품 안전 사고였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사건. 네, 그래서 아기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네, 멜라민이 오염이 돼가지고, 네, 그래 놓고 이제 중국의 엄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기들한테는 전부 다 유기농만 먹이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유기농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기농 식품하고 비유기농 식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기농이 정말 더 좋은지요? 네,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유기농 식품이 더 안전할까요? 네,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세 가지 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염물질, 두 번째가 잔류농약, 세 번째가 세균입니다. 네, 첫 번째 오염물질,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이제 중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식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중금속의 오염의 차이는요, 두 식품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잔류 농약을 볼까요? 네, 잔류 농약은 당연히 비유기농에서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높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허용 범위가 있어요. 다 허용 범위 내였거든요. 그리고 비유기농 식품을 갖다 물에 씻어서 뭐 꼭 세척제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씻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유기농과 똑같아집니다. 세 번째, 세균의 경우에서는요, 양쪽 다 한 7% 정도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인체에 위해한 거는 전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세균성 식중독의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 중에서 일부는요, 그게 유기농 식품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유기농에는 왜 퇴비를 사용하잖아요. 퇴비를 통해서 세균이 더 번성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두 번째 비교는요, 더 영양이 좋은가입니다. 네, 더 영양이 좋은가.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연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그 제조식품은 항상 규격이 똑같거든요. 근데 성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은요, 뭐 기후에 따라서 또는 뭐 품종에 따라서 또는 토양에 따라서 누가 경작하냐에 따라서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차이가 없다였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기농 식품이 더 건조하다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적다는 거거든요. 수분 함량이 적으면은 어떤 영양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도가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하나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영양가는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뭐 영양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양 결핍과 영양 과잉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영양 결핍이었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영양 결핍입니다. 영양 결핍일 때는 영양가가 높은 게 더 좋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양 과잉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영양가가 낮은 게 좋습니다. 이미 과잉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비교는 칼로리가 더 적은갑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똑같습니다. 같은 양이면은요, 네, 유기농이건 비유기농이건 칼로리가 같습니다. 네 번째 비교는,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식품의 비교였잖아요. 그럼 그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느냐, 네, 건강에 더 좋은가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건강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것, 이런 겁니다. 아토피, 뭐 암 예방, 또 아니면은 영유아들,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분야 다 비교를 해봐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유기농을 먹던 비유기농을 먹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유기농 식품이요, 비유기농 식품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거 말고요, 유기농 식품에 숨겨진 해가 있습니다. 네, 유기농 식품이 더 안전하고 더 칼로리가 적고 더 건강하고 영양가도 좋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네, 그러면은 맘 놓고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과식을 하게 되죠. 네, 그렇지 않아도 영양 과잉인데요, 유기농은요, 영양 과잉을, 즉 과식을 부추깁니다. 이게 유기농의 숨겨진 해이기도 하죠. 지불할 능력이 있고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요, 유기농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효과를 기대한다거나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면요, 유기농 식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이 비유기농에 비해서 더 특별히 좋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